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리브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전기 외국인 전형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원서 접수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정도까지 원서 지원의 폭이 좀 넓습니다. 7월에 원서를 지원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5월이 되어지는 시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 외국인 전형 대학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고, 첫 번째는 대학별 선발 인원이 과연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느 정도 선발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전형으로 몇 명 뽑냐,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서류평가 방법은 뭐냐, 특히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해요. 정원 외. 정원에 선발할 때 정원 외 선발해서 서류평가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대학에서 현재 외국인 학생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 내가 의학 계열로 의대를 가고 싶다면 과연 어느 대학에서 의대로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학별 선발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 2022학년도 3월 입학에 가장 많은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263명, 고려대학교 231명, 연세대학교 137명이고요. 서울대학교는 12명, 서강대학교는 78명, 한양대학교 190명, 중앙대학교 177명이었습니다. 이게 전기 모집이니까요. 성균관대학교가 전기 모집에서 263명 선발했다. 그럼 후기 곱하기 2하면 약 500명이 좀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을 대학에 따라서, 대학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 더 늘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대학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대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죠.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대부분 아시아권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대학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의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한국 대학들은 한류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 대학에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 언어라든가 한국에서 직접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해마다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2021학년도에는 343명을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는 137명을 모집했어요. 모집 인원이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죠. 고려대학교는 231명, 137명이니까 모집 인원이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원 외 선발이라는 거죠. 정원 내 선발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200명을 선발한다 라고 모집 인원이 공지되어지면 해마다 200명만큼만 인원을 꼭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 외 선발은 대략적인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의 우수성 또는 한국 대학에 또 지원할 학과에 공부할 수 있는 학업적 적합성이 인정이 되면 대학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인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저렇게 인원 변동이 생겼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두 번째는 지원한 학생들의 학업적 적합성에 영향력이 있다. 거기 따라서 변동이 생긴다. 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본 거고요. 이번에는 이화여대부터 경북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303명으로 가장 많고요. 물론 경희대학교가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 서울 캠퍼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03명이고, 이화여대는 74명, 한국외대 50명, 건국대학교 87명, 동국대, 홍익대, 세종대학교가 131명이고요. 국민대학교 85명, 경북대학교 48명이니까 여기서 알아둘 점은 뭐냐면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횟수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6개도 쓸 수 있고 10개도 쓸 수 있고 20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횟수 제한이 많다,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는
이게 몇 번 정도 원서를 쓰냐? 한 5회에서 한 6회 정도 원서를 쓰거든요. 5개 대학에서 6개 정도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거는 결국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국내 수시 원서 접수 횟수 6회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시 전형보다 한두 개 저 정도 쓰는 의미, 하나나 2개 정도 더 쓰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뭐가 단점이 있냐면 지원 대학의 폭이 좀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로 많이 뽑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서울대 모집인은 적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경희대, 한국외대 정도 라인, 경희대 정도 라인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멈추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서는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지만 글로벌 캠퍼스에 모집 인원이 없을 거고요, 별로. 이화여대는 당연히 모집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학이 큰 대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로 가게 되어지면 상위권 대학하고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도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잖아요. 경희대학교 위쪽에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쭉 상위권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 상위권 중심으로 몰린다.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다? 많은 대학이 있지만 실제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또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상위 몇 개 대학에 대부분 집중된다는 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과도 상위 몇 개 학과에 대부분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이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도 없고 또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보다 유리하고 국내 수시 전형보다 유리하다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원 대학과 학과의 폭이 좁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업적 우수성, 학업적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경북대학교 보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에서 48명, 그 다음에 2021 전기에서 56명, 2020년도에 93명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비해서 경북대학교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 전형의 선발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은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분들도 상위권 대학, 뽑는 대학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또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애가 외국인인데 학생, 부모 모두 다 포함해서 외국인이고요. 우리는 뭐 대만 분이고요, 중국 분이고요, 뭐 캐나다에서 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연세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전형이라고 해서 아무 대학 아무거나 막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뭘 가지고 뽑나? 학업의 우수성, 학업의 적합성, 그리고 대학에 와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야 돼요. 자,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아. 자, 대학에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많이 뽑아놔. 근데 문제는 많이 뽑아놨는데 그 대학생들이 공부할 의지도 없고 학업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 와서 공부도 못 따라가고 한국 생활 재미도 없고 출석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는 대학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죠. 또 대학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이 볼 때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이 뽑고 싶지만 많이 못 뽑아요. 그럼 대학에서 뭐를 되게 중요하게 뽑냐? 최소한 너가 우리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공부할 의지가 있냐? 학업적 준비가 있냐? 네가 대학에 충분히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 정원 외 선발, 이 정원의 선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학업적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우수성보다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럼 뭐로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평가가 있겠죠.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국내 고등학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교과 성적이 거기에 담이 되겠죠. 교과 성적, 이게 바로 해당이 될 거고,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IB 학교인 경우에는 IB 디플로마, A레벨 학교는 A레벨 성적, 또는 SAT 성적이나 AP나 ACT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라 해서 토플이나 HSK나 JLPT 같은 이런 학력지표 학업의 우수성 평가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전공 적합성이래요. 학과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 전형은 대학의 결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과 결정이 중요해요. 나는 수학에 관심이 많아. 나는 수학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수학과를 갈 거야. 수학과에 딱 원서를 썼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문제는 내가 수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으면 수학과에 속해져 있는 국내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과 경쟁하고 학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가면 학점이 이수가 안 될 거고 학점이 이수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되고 또 학점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학점이 낮으면 졸업 후에 진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결정도 중요하지만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학과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공 적합성이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첫 번째는 교과목 수강, 또 내가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 또 학교 다니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학교에서 어떤 수상을 했는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적합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합성이 있느냐. 자,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컴퓨터 공학과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뭡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수학이죠. 매스매틱이나 캘큘러스 BC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 물리, 피직스 같은 이런 물리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교과목이 이수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과목이 없어. 자,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나는 고급 수학을 하지 않았고 수학 성적이 낮아. 나는 경제학과나 응용통계학과에 가고 싶은데 나는 수학 성적이 낮아. 말이 안 되죠. 나는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은데 영어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적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학업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학업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내가 한국 대학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토픽 성적이라는 거죠. 토픽. 한국어 교사 능력. 아무리 안 돼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3급 이상의 성적이 나와야 돼요.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에 오면 난 토픽 성적 필요 없고 나는 영어로 100% 수업하는 학과를 갈 거야. 국제학부에서 수업을 들을 거야. 나는 글로벌 경영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업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업을 듣고 나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한국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럼 학교 밖에 나와서 한국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은 있어야만 그래야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한국 대학 공부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 그럼 미국 대학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두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얘가 불법 체류의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재정이 보장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국내 대학도 그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 선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적 능력, 학과적 적합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추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각 대학별로 볼 때 외국인들은 실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학과의 과정을 밟고 있나 내용을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외국인이 207명입니다. 207명일 때 이 학생들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이 89명,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이 22명, 공학계열이 72명, 예체능이 12명, 그 다음에 의학계열이 12명입니다.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많아요. 외국인들이. 전체 인원이 1759명일 때 인문사회계열이 1503명, 그 다음에 자연이 105명, 공학계열이 137명, 예체능계가 6명, 의학이 8명이에요. 쭉 내려와서 고려대학교 보시면 고려대학교에 1885명이 외국인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이 1502명, 자연과학이 150명, 그 다음에 공학계열이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이 80명이네요. 공학계열이 277명,
예체능이 24, 의학 계열이 2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 가면 공부 따라가거나 학업을 이수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무리가 없는 게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인문사회 계열. 가장 학업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 다시 말하면 수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뭐 이런 거 있죠. 화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교과과정과 해외 교과과정의 차이가 있고 또 학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대학 공부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인문사회 계열, 그 다음에 보건이나 의료 계열, 의료 계열 쪽에서는 의학 계열 쪽에서는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또 그거 못지않게 보시는 것처럼 공학이나 예체능 계열에서도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대학 결정도 중요하지만 학과 결정 매우 중요하다. 학과 결정이 중요하다. 이 말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학과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학과 결정을 잘 해야 합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과 결정을 잘 해야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대학 공부를 따라가고 이수하고 성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원서 쓰실 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거 절대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학 계열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뽑냐? 요즘에 사실은 국내 대학에서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엄청나죠. 그렇죠? 그렇죠.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에서도 특히 국내에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큰데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뽑죠. 근데 의학 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의대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 미래, 인제대,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 단국대학교, 천안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의대 선발을 하고요. 동국대학교 YG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돼요. 서류평가, 공인어학 성적 면접을 실시해서 선발하게 되고 치대 중에서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는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만 치대 선발하고 있고요. 약대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모두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 방식.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국어, 생물, 화학, 지필고사라고 합니다.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요. 한의대는 동국대학교 YG,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 두 개 대학에서 선발하고요.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에서만 선발합니다. 올해 특히 달라지는 점은 단국대학교 천안이 의예과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시행 계획에서만 일단 나와 있고 모집 요강이 학점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2024 시행 계획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이 올해 의예과를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한다.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면접서 다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대학, 학과 결정,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원서 접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걸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고 하이프랩에서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요. 또 자기소개서 작성, 이거 중요하죠. 외국인 전형은. 자소서 작성, 그 다음에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2024 전기 외국인 전형에 관해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원 외 선발의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별로 실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고 어떤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대학 결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과 결정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외국인 전형과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